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로 1만 시간을 노력하면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노력 부족에서 찾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포기하지 않았다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놀랍게도 수십 년을 노력하고도 평범함에 머무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반대로 몇 년 만에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노력일까요? 재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요인일까요? 지금부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신화를 벗겨내고 정말로 최고를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1993년 앤더스 에릭손을 비롯한 3명의 연구원이 발표한 한 편의 논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 연구자는 명문음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과 성취 수준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학생들의 연습량이 성취 수준을 결정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유사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대부분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연구 대상은 음악가뿐 아니라 스포츠 선수, 체스 선수, 타이피스트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2007년에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10년 또는 약 1만 시간의 집중된 연습을 해야만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1만과 10년이라는 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고, 이를 지지하는 서적들도 잇따라 출간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를 통해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한 이후 이 개념은 전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최고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게으름 때문이며 부지런한 사람만이 승자가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 피나는 훈련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10년 혹은 1만 시간 이상 꾸준히 훈련하지 않았다면 최고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법칙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 사람들 대부분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 온 농부는 여전히 농부로 살아가며 대부분 전문가로 성장하지 못한 채 힘든 노동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꾸준한 연습은 성공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1만 시간을 연습한다고 해서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저널리스트들은 초기 연구를 인용하며 훈련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 사실 에릭손이 처음 강조했던 것은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 의도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의도적인 훈련이란 뚜렷한 목표 의식과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명문음악학교 학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질을 타고났을 뿐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연습을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명문음악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큰 성취이며 이들은 모두 최고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습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초기 연구에서도 뛰어난 연주자들은 그렇지 않은 연주자들보다 5배나 더 많은 시간을 신중하게 연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된 이후 연구자들은 시간 자체보다 의도적이고 신중한 훈련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외과의사, 체스 선수, 작가, 운동선수, 피아니스트 등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신중한 훈련에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열정적인 지도자의 도움과 피드백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을 약화시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2016년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심층적이고 신중한 훈련 시간조차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이 기존에 발표된 33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의도적인 훈련 시간과 최고 수준의 기술 사이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와 전국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의도적인 연습 시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훌륭한 작곡가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처음으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 가지 상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차르트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차르트처럼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중한 훈련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모차르트와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최고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또 노력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일까요? 1만 시간의 법칙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는 이 개념이 유행하기 이전에 발표되었습니다. 2007년 아르헨티나 체스 선수 104명을 조사한 결과 어떤 선수는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데 2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어떤 선수는 26년이나 걸렸습니다. 분석 결과 1만 시간의 연습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선수는 전체의 34%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에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햄브릭을 비롯해 세계국 5개 대학 연구진이 초기 연구 88편을 분석했으며 연구 대상 인원만 약 1만 1000명에 달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도적인 훈련과 기술 수준 사이에는 분명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훈련 시간이 많을수록 기술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관관계는 기존 주장처럼 결정적일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훈련 기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노력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력의 영향력은 게임 분야에서 26%, 음악에서 21%, 스포츠에서 1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문 분야에서는 노력의 영향력이 겨우 4%에 불과했습니다. 실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능, 성격, 유전자, 훈련을 시작한 연령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특히 학문 분야에서는 지능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음악과 스포츠 분야에서는 어린 나이에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연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최고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선천적 재능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거나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서 누구나 모차르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가 되려면 꾸준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010년 초급자부터 전문가까지 57명의 피아니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연습량보다 작업 기억 능력이 실력 향상에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업 기억은 집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곡을 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뛰어난 피아니스트들은 작업 기억의 도움을 받아 강한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대가들은 유전적으로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일까요? 유전적 요인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쌍둥이 연구입니다. 유전자의 100%를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와 50%를 공유하는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2014년 음악을 전공하는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음악 척선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연습 시간과 방식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는 둘 다 1만 시간 이상의 연습을 수행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이 연습 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빠른 숙련도를 보이는 전문가에게서 특정 유전자를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2007년 유전학자 캐서린 노스 연구팀은 근육 운동과 관련된 ACTN3 유전자가 달리기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속도 유전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음악, 운동, 학습 등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가 재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유전자뿐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은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오랜 시간 매달린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고 어떻게 연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재능이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평생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운 분야에서 지나친 고생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일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노력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 되며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